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속도전인데요.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는 OX판을 좀 들어주시는 네. 거예요. 무엇이 속도전이냐라고 하니 이재명 민주당 후보죠. 아직은 경선 후보죠. 이재명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대법원이 속도전에 나왔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 홍준표 후보한테 배웠어. 예. 생어죠, 생어. 근데 홍준표 의원 대답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던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오를 드셨는데 네. 차례대로 왜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으신지. 일단은 사실 이거는 의지가 전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법원의 의지인 건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도 좀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관 회의를 또 소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실천을 마치 하듯이 좀 1심, 2심에서 지연된 그런 좀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어제 한번 그 심의가 있었고 네. 오늘 내일 한 번 더 기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법관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거쳐서 만드는 것이 과거 전례에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한을 좀 두고 잡는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이틀 간격으로 바로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그 대법관들 구성을 보더라도 이번에 그 전원합의체 참여하는 재판관들만 두더라도 12명 중에 10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또 임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1심, 2심에서 좀 잘못된 판결들과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또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실 소부를 바로 그냥 그 거의 없애버린 상태에서 거의 그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근데 유죄가 확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소위 이제 저희 주진우 법사위원장이 처음 주장을 했던 파기 자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좀 피고에게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심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데 유죄 취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후보로서의 정통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실제 그 망치만 안 두드렸을 뿐이지 네. 피선거권은 사실상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를 뛰어야 되는 굉장히 모호한 그 지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대법원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 대통령 선거와 당선을 통해서 과거 저질렀던 범죄들을 회피하는 이 나쁜 사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가 있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1심, 2심이 갈린 상태에서 좀 예. 명확한 판례를 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또 취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5월 중순경에는 좀 결론을 내고자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5월 중순쯤. 설주환 저는 변호사는 그 전에 내야 된다고 봐요. 5월 중순도 전에요. 네,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내야죠. 11일이죠. 11일. 10일, 네. 11일까지인데. 저는 그 전까지 내야 한다고 봅니다. 할 거면 이렇게 빨리 할 거면 왜냐면 민주당한테도 후보자를 교체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고민할 그러냐면 시간을 하루라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파기환송 되더라도 확정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네. 수 있는 것이고 예. 뭐 상고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상고 기각이나 재판 중지에 훨씬 더 저는 방점은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 입혀서가 아니라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어떤 지금 정치 상황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빨리 하되 결론을 좀 내자. 네. 어차피 대통령의 어떤 그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침해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 후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드를 내놓으면 안 되지 않냐, 흠을 내놓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건 결론을 빨리 내줘서 유죄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원래 선거법 위반도 있었는데 이게 다 가만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선택에 있어서 저 후보자의 어떤 사법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럼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그럼요. 당연히 무죄가 되면 상고 기각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상고 기각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거니까 저는 유무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후보자 등록 전에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대법원이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 조금 더 빠른 시점을 얘기를 하셨고 중간을 드셨잖아요. 네네. 대선 전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예. 아마 설주환 변호사도 알지만 조이데 코트가 김명수 코트가 가장 큰 차이점 우리 재판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기일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조이데 코트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사건을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게 조이데 코트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조이데 코트는 신속한 재판이다. 이게 이전에 뭐 양승태 코트나 김명수 코트랑은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네. 이걸 이제 조이데 코트가 보여주는 일종의 신속한 재판을 하는 거라고 봤고, 그리고 저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바뀔 수도 있다고 보냐면 그게 이제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하는 요 문제는 네. 법리 해석의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은 사실심의문 할 수는 없지만 네. 법률심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 사안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 이게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는 그건 법리적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리적 판단은 얼마든지 항소심에 비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든 거예요. 왜냐하면 조이데 코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조이데 대법원장이 그냥 선고기일 잡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오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성이 놓고 보면은 중도 또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도와 근데 보수로 저는- 보면 근데 물론 그 음. 성향을 다 보는 건 아니라지만 이 판결은 약간 항소심 판결은 법률가들이 다들 거의 다들 중도 보수 성향의 법률가들은 다들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면 네. 중도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다만 그러다 보니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환송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이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갈 때 불가능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파기환송이 될 수가 있다면 그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소위 말하는 진보 쪽 재판관들이 나 이거 사건 좀 더 봐야 된다고 버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예. 일종의 이 전원 합의체거든요. 합의예요. 네. 합의기 때문에 이 몇 명이 버티면 대법원장이 아무리 달리려고 그래도 이 몇 명이 버티면 이걸 강제로 끌고 갈 방법이 없어요. 결론을 안 내고 좀 끌고 갈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건 조이대 대법원장이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막 이렇게 심리기를 계속 잡으면서 빠바바박 잡으면서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비슷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도 끌고 나가는 건 문영배 대행이 끌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재판장 대행이니까. 근데 결론을 낼 때는 그게 시간이 걸렸죠. 길 잡는 거는 좀 쉽지 않았다. 그거는 쉽지가 않았죠. 네. 마찬가지인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숫자가 중도나 보수 쪽 대법관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면 푸싱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휘말리느니 선거 전에 합시다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버티면 그걸 또 그 방법이 잘 저는 또 없거든요. 정치 성향에 대한 분류는 지난 탄핵 재판을 그렇죠, 맞아요. 끝으로 네. 저는 이제 그런 분석을 안 하기로 네, 했습니다. 저희가 네. 경우의 수를 엄청 따졌는데 네, 의미가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수 쪽 재판관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끝까지 안 버티는데 진보 제가 쪽은 버텨요. 버티는 거를 우리가 정계선 재판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보수 쪽 재판관들보다 약간 더 뻔뻔한 면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뻔한 위험한 면이 발언? 있어요. 대법관을 조금, 공격한 좀, 것 예, 같은데. 예.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거는 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는 것이 예. 저희가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될까봐 저는 좀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이재명 후보 그 3월 26일 날 2심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정치가 법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능동성을 상실하고 이 어떤 사람들일지 모를 판사 3명에게 예, 이 맞아요. 당과 국가의 명운을 맡긴다라는 게 너무 사법부 종속적이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어느 곳보다 능동적이고 법을 바꾸기도 해야 될 그런 정치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 강조를 해야겠지만 거기 함몰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태제, 뭘로 어필을 할 것이냐, 누구는 네. 안 된다 말고 우리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정당과 보수 진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페북에 그 처음에 올라왔을 때 썼던 거가 지금 뭐 민주당 그 게시판 같은 데서도
뭐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네. 그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사법적인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예. 썼는데 박민영 대변인 얘기에 저도 지금 동감을 하는 게 네. 우리가 이걸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기대를 거는 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기대하다가 다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왜냐면 과몰입을 했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사실 그 얘기를 쓴 거잖아요. 정치해라 니네. 음. 네, 정치해라. 예. 그리고 선거에서 이번에 가처분 인용도 그거 썼어요. 선거에서 이겨라. 네. 결국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진짜 정치하고 선거에서 아니, 이겨야 정말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느끼고 드리면 선거로 이기지 못하는 거 선거로 이겨야 네, 된다. 선거로 이겨라. 예, 네, 그거예요. 선거로 이겨야 이게 되겠다. 주의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